민주당 예비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현역 의원에 비해 낮은 경쟁률을 극복해보자는 건데 결선 투표제 도입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 수준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납포됐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갈고리를 휘두르면서 저항해 해경대원 1명이 다쳤습니다. 김종국 감독을 전격 경질한 기아 타이거즈가 후임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내부 발탁 등 다양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일부 선거구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현역 의원에 비해 낮은 경쟁률을 극복해보자는 건데 민주당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일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김성진, 정재혁, 최치현 3명의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경선 후보자가 발표된 이후에도 정책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인 민형배 의원에 맞서기 위해 사실상 단일화에 합의한 셈입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오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컷오프도 있고 경선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에서도 문상필, 정준호 두 예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2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한 양측 캠프는 단일화 합의를 전제로 세부 방식 등을 조율 중입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현역인 조호섭 의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다른 선거구에서도 예비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 일부 선거구에 결선 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예비 후보들 간 단일화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리평 회기로의 움직임에는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결정이 더 늦어지면 선거제 확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까지 쓸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병리평 회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원의 힘을 빌어 지도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병리평 회기는 명분이 약한 데다 당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80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의 뜻을 모았고 일부 의원은 의원직까지 내던졌습니다. 총선,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논의에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리평으로의 퇴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소한의 시작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병리평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내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화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속에 병리평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지난 1년간 광주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5번째 수준인데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이후 최고급 아파트가 등장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년간 광주에서는 민간 아파트 5,632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지난 1년간 광주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548만 원, 평으로 따져보면 1,8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평균 분양가와 비교를 해보니 평당
348만 원이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전국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주, 경기, 부산 순이었고요. 5번째가 광주였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의 분양가는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광주의 분양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5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인천, 대전, 울산 등 다른 도시들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양가 급상승 추세는 소형 평형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공급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서 제곱미터당 589만 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비쌌습니다. 광주의 급격한 분양가 상승은 지난 22년 9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평당 3천만 원의 최고급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많이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률이 높아지는 등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급등세를 보인 분양가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어용노조 설립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청은 오늘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이사장실, 기획이사실, 노조 사무실 등지에 특별사법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노동청은 신규 노조 설립에 공모 개입하는 등 기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입건한 병원 운영진의 범죄 의혹을 규명하려고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대구시의 경우 주요 소매업종과 음식점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광주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무일 지정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광주광역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해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갈고리까지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는데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경대원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한밤중 거친 파도를 헤치고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빠르게 다가갑니다.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갈고리까지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고속단정으로 중국 어선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해경대원들이 어선에 진입해 선원들을 빠르게 제압합니다. 증거물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일부 보면은 이제 그 막대기 끝에 보게 되면 그물도 달리고 있던 어떤 그런 종류거든요.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된 건 어젯밤 9시 반쯤.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50대 중국인 선장 2명과 선원 등 모두 34명을 불법 조업 등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들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 7시 반쯤에는 광산구 월곡동의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항의하는 주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사기범의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의 재판에서 브로커가 수사 기밀을 빼내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씨는 오늘 검찰 수사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브로커 성 씨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기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의 검찰 수사 기밀을 수사관을 통해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탁 씨는 수사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불리한 내용도 짚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새 사령탑 찾기에 나섰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진행되고 개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수들을 다독여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기아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위해 호주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종국 감독을 전격 경질한 기아 타이거즈. 기아는 감독 대행 체제는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후임 감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령탑을 찾기 위해 출국을 미룬 심재학 단장은 KBC와 통화해서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리스트업을 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시즌이 두 달도 남아있지 않은 데다 이미 코칭 스태프가 모두 짜여져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진가병 수석 코치 등 내부 인사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치진에서 지도자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없어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승 경력이 있는 이동욱 전 NC 감독, 김원영 전 SSG 감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전 코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G에서 2군 감독을 역임했고 지도자 연수를 받기 위해 현재 팀을 나온 상황이라 빠르게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타이거즈 출신으로 어수선한 팀 내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전직 감독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사령탑이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기아. 새 사령탑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조선대학교가 2024학년도 등록금을 15년 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대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4학년도 등록금을 학부 4.9%, 대학원과 외국인 전형 5.6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등록금 인상 시 일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분의 63.5%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남부대학교가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과 다각적 사업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 남부대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인력 교류를 통한 지식 정보 공유,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방송 프로젝트 제작과 남부대의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양기관 활성화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월 한 달간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현재 할인율 7%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소비 부담이 우려된다며 3%포인트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광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구매와 충전이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던 구례에 소방서가 설치됐습니다. 구례 소방서는 총 사업비 89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소방공무원 100명과 소방장비 23대가 배치돼 2만 4천 명의 구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구례 소방서를 마지막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소방서 설치가 완료되면서 전남은 촘촘한 소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보육대체교사 노조가 합의를 파기한 광주광역시를 규탄하고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자 합의를 파기하고 보육대체교사들을 대량 해고하기로 한 광주시를 규탄한다며 보육대체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